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37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8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무신월 갑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죠. 일간, 갑목일간이 되겠고, 다음으로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신월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에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이 되게 됩니다. 또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은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갑목이 될 것이고요. 이 나무의 기운인데 우리가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 이렇게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기운적인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따뜻한 온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게 되면 겨울철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패딩 옷을 입죠. 그때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 바로 온기가 되는 것이고,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따뜻한 온기를 뜻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공부하게 될 병화라든가 그다음에 정화 같은 것은 온기라기보다 그때는 그거는 열기죠.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온기는 나무의 기운, 열기는 화의 기운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즉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는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도 똑같은 나무고 형이상학적으로는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갑목과 을목의 차이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이지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바로 양목인 갑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되면서 음양으로 이렇게 목을 둘로 나누게 되면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을목이 되는 것인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고 단단하고 그다음에 아름드리 큰 개념의 나무를 뜻한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으면서 좀 부드러운 개념의 나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물상으로 보면 대림목이라고 해서 소나무라든가 오동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 참나무 같은 그런 개념의 나무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유연한 그러한 나무를 말한다 해서 양류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초라든가 꽃을 피우는 화목 같은 것이 바로 이 을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크고 굵직굵직하고 또는 좀 단단한 재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양목으로 보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잘 휘어지고 부드럽고 이런 개념의 나무를 갖다가 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넝쿨 식물 같은 것도 을목으로 이렇게 보죠. 왜냐면 칡넝쿨이라든가 달의 넝쿨 같은 경우는 부드러우니까 잘 휘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의 지형지물을 갖다가 자꾸 감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을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갑목은 단단하고 곧곧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작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을목입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그 재질의 성격상 단단하고 곱고 크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크겠죠. 그래서 양지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을목은 작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을목을 사용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을목은 그냥 오로지 꽃을 피우는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을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초인데 우리가 흔히 잘 보는 난초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장미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꽃을 피우는 형상인데, 만약에 을목이 화를 보지 못했다, 그냥 풀 같은 걸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좀 국세가 안 좋다, 그냥 잡초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갑목 같은 경우 왕한데 이 왕한 것을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해서 제목으로 쓰는, 큰 제목으로서 쓰는 것인데, 갑목을 갖다가 베어냈는데 갑목이 작아요. 작고 잘 자래. 그러면 물론 부직갱이라든가 아니면 그야말로 꽃을 피우는 화목이 아니라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화무죠. 쉽게 말하면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일단 중요한 것, 일간이 신왕해야지만, 일간이 왕해야지만 베어내도 큰 제목으로서, 동량지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간목일간을 베어냈는데 간목일간이 작다 그러면 무지갱이 또는 화목으로서밖에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일간이 약하면 식신, 식상, 재성, 관성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일간이 왕해야지만 식재관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일간이 왕해서 식재관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명예도 없고 재물도 없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부를 세상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일간이 하게 되면은 세상을 내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내가 끄달림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을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약한 사주보다는 남녀 불문하고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일단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신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이라고 하는 것, 입추가 되어야지만 미월에서 신월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기는 입추와 처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월은 입추와 처서로 되어 있고, 입추가 되어야지만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하죠. 사오미는 남방이고 신유술은 서방이 되면서 방향은 서쪽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 서방은 계절로는 가을이 되고, 가을 그 다음에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은 금의 여기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월은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유월은 금이 가장 왕합니다. 금의 얘가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신월과 유월이 금이 강한데 가장 금이 왕한 것은 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은 금의 세력도 당연히 있습니다. 술월은 금의 여기가 이제 병지가 되죠. 병지가 아니라 약간 쇠지가 됩니다. 쇠지. 그래서 신유술 서방이 금이 강한데,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신월과 유월이 가장 금이 왕한 반면, 술월 같은 경우에는 금도 세력은 없지 않지만 술월만 따로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 충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제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은 토가 왕하지만 임묘진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신유술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유술 서방이면서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 겨울의 토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은 사오미, 엊그저께까지 공부했죠. 사오미 남방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가 되기 때문에,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진술, 충미, 월의 토는 각각 그 성질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으니 한 번씩 더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왕한 금왕절이죠. 임간지가 되고요. 또 수라고 하는 것도 신월에 이르게 되면 수도 약하지 않습니다. 수는 신월이면 여기가 뭐냐면 장생처가 되는 것이죠. 장생처. 그래서 금수가 모두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절이 바로 신월, 유월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6월보다는 신월 자체가 더 세력을 크게 갖습니다. 왜냐하면 6월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순수한 금영한 것이지만은, 이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 안에는 임수가 장생되어 있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월령 자체에서 금수가 세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월령의 특성인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일간이 무엇다? 간목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수는 세력이 있는 반면, 목은 신월이면 여기가 뭐죠? 절지가 되죠. 가장 약한 단계가 바로 절지, 태지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데 살은 왕한, 신약살 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묘 춘하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여름이죠. 봄여름의 간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생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나무가 성장을 하고 꽃을 피우고 잎사귀를 틔우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맺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 추동절의 나무는 추동절의 나무는 다 자란 성목으로 보죠.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장시키기보다는 이 성목이 됐을 때는 이제 작벌해서 뭘 한다?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바로 신유술 해자축의 간목의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정화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얻어서 경금으로는 간목을 작벌하고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가 있는데, 원령 자체의 금이 왕하죠. 특히나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봉기가 경금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화를 얻어서 저 금을 갖다가 단련해야지만 원령에 있는 금을 가지고 간목을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무를 베어냈는데 나무가 작아요. 그러면은 부직갱이 내지는 화목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신월에 6월에 또는 술월 같은 경우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할 때 간목 자체가 세력을 얻어야지만 큰 제목으로서 쓰는데, 간목 자체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베어내봤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봤자 작은 부직갱이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에 간목이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좋은데 일간 자체가 신왕할 필요가 있다. 신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또는 지지로 묘목 같은 것을 얻어서 간목에 통근을 해야지만 관살을 감당을 할 수 있고, 또 그 관살로서 간목을 작벌해 냈을 때 큰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 6월, 술월은 간목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이 있어서 간목이 신강해질 필요가 있다. 간목이 신강해질수록 제목은 큰 용도의 제목으로서 쓰임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월의 간목은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게 되는데, 일단 일간 자체가 신왕할수록 간목의 용도는 더욱 커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온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격국을 알고 나면 반드시 용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용신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또 격국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양금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의 관계, 양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금금목이죠. 금금목해서 금이 목을 극하게 되니 저 월지에 있는 금이 나를 공격하니까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극아자는 다시 우리가 육친으로 봤을 때 관성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둘로 나누게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하죠. 정편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 이건 정관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간목의 신금을 보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은 이건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데, 간목의 신금을 보게 되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경금을 보게 되면 이건 편관 칠살이 되는 겁니다. 지지로는 유금이 간목한테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이 되는 것이니, 월지에서 양금인 신금을 봐서 오늘은 칠살격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편관격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일하고 하는 그런 계절은 일간 간목은 약하고 관살이 왕하니 신약 살왕죠. 월지 신금은 칠살이기 때문에 이 살자라고 하는 것은 칠살의 살자를 쓴 것이죠. 그래서 신약사랑 또는 살중 신경하다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간이 약하니까 약한 일간을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인성으로서 도와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비견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건 천편일률적으로 무엇이 좋다라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좋을 때도 있는데, 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쓰기보다는 비경겁제를 써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인목이라든가 또는 묘목이 있어서 간목이 뿌리를 얻게 되면 이때는 등이 월령에 있는 관성을 쓸 수가 있겠고, 월령에 있는 관성을 그냥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생시에서 이제 정묘시 같은 게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정화로서는 금을 단련하고, 시지에 있는 묘 같은 경우는 간목이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통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고, 갑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신충이 되니까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화를 치용하고 간목이 뿌리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자, 연간을 먼저 오늘은 볼게요. 연간에, 자, 숙명과도 같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칠살격인데, 원래는 월지만 놓고 보면 칠살격인데, 신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투출하였으니, 이 임수를 가지고 뭘 한다? 사주의 국을 잡는다 해서 이거는 편인격으로 되는데, 칠살이 인성을 상하고 인성이 나를 생하게 되니, 이거는 신약사랑 살중신정인데 인성을 얻어서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사주국세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성이 있어서 살인생상돼서 물론 이제 칠살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은 좋을 수 있겠으나, 신월의 간목은 인성을 보는 것보다는 화를 보고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나를 생해주는 것은 그냥 가을에 비가 와서 나를 생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간목의 용도는 가을에는 성장하는 나무가 아니라 다 자란 나무를 갖다가 작벌해서 동량제목으로 쓰는 것이니, 임수 투출되는 것은 뭐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원칙은 정화를 보는 것이 더욱 좋은 국세가 되겠습니다. 월간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금이 왕한 계절에 토를 보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뭐 이제 부검파처라는 말이 지금 이 상황은 부검파처는 아니지만 부검파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뭐 아버지가 지아비가 강한데 처를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일간이 만약에 인묘의 뿌리를 얻어서 일간이 왕했을 때 관살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재성이 있게 되면 이 재성이라고 하는 간목 입장에서 처가 관살을 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부검파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인 임수를 갖다 이렇게 파극하게 되니, 인수격, 편인격은 되지만 편인이 좀 깨박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저거는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생시에서 어떤 글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것이고, 요거 상태만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임수를 파한 것이 나쁘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지의 인목을 얻게 되면은 신월의 간목은 반드시 지지에서 뿌리를 얻는 것을 제가 매우 중요하게 봤는데, 인목이 여기에 있게 되면은 이거는 신금하고 인목하고 인신충이 되게 되니, 월지에 있는 신금도 깨지게 되고요, 연지에 있는 인목도 같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임수도 깨지게 되죠. 그 다음에 간목의 뿌리가 되는 인목도 깨지게 되는 그런 상황. 인목만 깨지느냐? 그렇지 않죠. 신금도 같이 깨지게 되면 이 임수의 뿌리마저도 날아가 버리게 되니, 이거는 뭐에 쓸 것이 없습니다. 연지에서 무토 있었자 가을 신월의 무토는 간목한테는 독이 될지언정 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일지에는 오화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정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암장된 신중의 경금, 암장된 오중 정화를 능히 쓸 수 있으니까, 천간이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주는 어느 정도 갖춘 사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나쁜 사주는 아닌데,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신상충돼서 이것도 깨지고 이것도 깨졌기 때문에 간목의 뿌리 또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간목을 작발할 경금도 상처를 입게 되니 용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뭘 하면 안 된다. 대체적으로 출산 태기를 하지 않고, 이런 사주는 우리가 그냥 강학상 공부하기 위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주 공부하는 것이지, 이런 날은 될 수 있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태기를 저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생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사주는 아닌 것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생시 갑자시가 이렇게 처음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인신상충되죠. 그 다음에 좌우충되죠. 이거 지지 네 글자가 모두 충을 맞았다고 해서 이거 사지전충이라고 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될 수 있으면 태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시는 어디다? 바로 이 생시가 되는 겁니다. 좌우중에 인신충까지 되게 되면 이 사주는 매우 좋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병인시가 된다.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사주는 일단 인신충을 우리가 구제될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인호화국한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되죠. 이 사주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목화운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사주는 뭐 간목을 작벌하는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사주 전체의 어떤 평화라든가 좀 다툼이 없는, 충이 없는 그런 운세로만 가더라도 그냥 간목 자체가 살 수는 있다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고, 아까 정묘시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목이 묘의 뿔을 뒀죠. 오중에 있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경금만 살아났다라고 하면 이 사주 나쁜 사주가 아닌데, 만약에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임수를 파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인신축으로 인해서 이건 금수가 모두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저는 목화운으로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서 좀 수기가 살아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금순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 그러면 선생님 병인시가 좋을까요? 정묘시가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어차피 이거는 경금 쓰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차라리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넣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금순으로 가는 것이 갈 때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남자로 태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경술대원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만약에 그 병인시가 되면 이때 인옷을 화국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경술대원만 좀 조심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좋게 보죠. 어떤 분들은 이제 편재를 또 시에서 이제 얻었기 때문에 재물을 크게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왕절인 시절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부건파처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는 토가 다시 금을 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금이 이 무토도 병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무토 토가 많아지는 것은 병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운 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금순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진시를 봐서 금순으로 갈 바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인시를 얻어서 금순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사주가 어디로 간다? 목화운으로 간다,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임신시 또는 계유시를 얻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갑술시는 어느 쪽으로 가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갑술시 같은 경우에는 사주가 너무 좀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자로 태어난다, 임신 계유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겠고,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가장 괜찮은 생시가 병인시 정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호시 같은 경우도 남자로 태어났다, 경호시다? 경호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투출된 정화는 없지만은 이 오중 정화를 두 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인신충은 됐지만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간목의 뿌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경금이 간목을 너무 파극해서 좋지 못한 국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시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시 또는 임신계유시 정도 남녀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